지난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고금리 시대 상장 리츠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돌파구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봤던 만큼 오늘은 미래에셋 맵스리츠의 마제스타 시티 타워 1 우선주 투자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성정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동산 부문에서 미래에셋 맵스리츠를 전담하고 있는 리츠 1팀 성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한 미래에셋 맵스리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미래에셋 맵스리츠라면 대상 자산으로 수원 광교 센트럴 프로지오 상업시설 담고 있는 리츠 맞죠?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도 가깝고 롯데아울렛에 영화관까지 들어있는 건물 저도 가봐서 기억이 납니다. 방금 유상증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유증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새로 자산을 편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셋 맵스리츠가 2020년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후 첫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물건 편입에 나서서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초역 인근에 붙어있는 마제스타 시티 타워라는 강남 오피스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네, 새로 편입되는 마제스타 시티 타워는 또 크래프톤, 넥슨 게임즈, GC 녹십자 같은 우량 임차인들이 장기로 들어와 있는 건물이어서 좋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미래에셋 맵스리츠가 어떤 리츠인지 기존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미래에셋 맵스리츠는 2019년 12월에 설립되어 20년 8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상장 리츠입니다. 국내 상장 리츠로서는 10번째로 상장을 했고요. 기초 자산은 광교 신도시에 있는 광교 센트럴 프루지오 상업시설입니다. 여기는 롯데아울렛이 들어와 영업 중인데요. 임차 구조는 미래에셋 맵스리츠가 GS 리테일에 임차를 주고 GS 리테일이 다시 롯데쇼핑에 전차를 주는 형태입니다. 임차 만기가 2035년까지 12년이 남아있고 임대료 및 임대료 상승률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자산입니다. 최근에는 강남의 KG타워 우선주에도 투자를 했는데요. 여유 현금을 적극 운용하여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6기에 주주분들에게 주당 배당금 154원을 제공드렸는데 현재 주가 3,010원 기준으로 신주를 매수했다면 배당률 약 10% 수준에 해당되는 수익률입니다. 네, 주가 3,000원 기준으로 배당률 10%를 넘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상장 리츠 중에서 상당히 고배당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 맵스리츠의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운용 전략과 방향도 짚어주시죠. 예, 미래에셋 맵스리츠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주들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전략과 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최근에 홈페이지에 배포된 IR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금리가 오른 당분간은 우선주 지분증권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증권신고서와 IR북을 통해 밝혀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차츰차츰 몸집을 불려 2025년부터는 실물자산 투자와 함께 대형 복합형 리츠로 부상한다는 플랜입니다. 네, 원대한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래에셋 맵스리츠인데 당분간 우선주 지분증권 투자에 집중한다라는 전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마제스타 시티 타워 1 우선주 투자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 높은 수익을 내서 주주분들께 배당으로 돌려드리고 시총을 키워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에 휘둘리지 않는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수익성을 챙기면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우선주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유연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상장 리츠인 버스턴 프로퍼티스도 상장 초기에는 지분 투자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서 외형을 확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 리츠는 단순 실물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충분히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제스타 시티 타워인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매력적인 자산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예, 최근 강남 상업용 오피스의 시세를 살펴보면 연면적 기준 평당 3,600만 원에서 5,6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제스타시티의 경우 GBD 권역에 위치한 10,000평 이상의 신축 프라임급 건물의 공실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3,690만 원에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에 현재 주가 약 3,000원 기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기존 광교 롯데아울렛과 배당금과 합쳐 최종 약 9에서 10%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중 제공드리는 배당률, 매각 차익에 대한 분배 비율을 우선주 투자자에게도 50%를 제공하여 향후 마제스타시티 타워 1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까지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잠재 성장성이 매우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도 너무 좋고 신축 프라임급의 무엇보다 리츠 상품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탐낼 법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신규 편입과 관련해서 미래에셋 맵스리츠의 투자 구조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구조로 투자가 이루어지나요? 예, 주주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상세 구조도를 보시면 마제스타시티 타워 1을 편입하는 코크랩 제66호 리츠 우선주에 투자하는 캡스톤 42호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인데요. 3중 구조에 따른 2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추가로 해당 펀드 수익증권을 1% 할인 매입하여 기존 6.5%였던 배당률이 6.57%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 자본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배당률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마제스타시티 타워 1 편입도 우선주 지분증권 간접 투자로 안정성, 수익성 모두 챙겨갈 수 있게 된 셈인데 사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약 10% 수준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6% 후반이면 이보다 낮은데 왜 굳이 신규 상품으로 편입을 하느냐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및 리츠는 단순 배당률만을 가지고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 상승 및 주변 인프라 개선에 따라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서리풀 정보사 부지, 그리고 롯데 칠성 부지,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개발 등 서초역 주변 개발 호재를 살펴보면 마제스타시티의 자산 가치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고 사업 계획대로 매각 시 매각 차익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시가 배당률 대비 더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분들도 이런 측면에서 마제스타시티 신규 투자권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가 배당률이 높은 미래에셋 맵스리츠이기 때문에 가지실 법했던 궁금증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형태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약 140억 원 가량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주 청약 예정일은 1월 11일에서 12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본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하시려면 NH증권 증권계좌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모 청약 일정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편입의 핵심은 유상증자를 통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산을 편입하는 것의 이점은 뭔지 궁금한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산을 편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근본 유상증자로 캡스톤 42호 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면 약 7년의 투자 기간 동안 운용 배당금과 매각 차익 배당금을 추가로 수취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현재보다 배당률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로 편입한 자산군이 확대될 경우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가 발생하며 다양한 운용 전략 구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 및 해외 투자자 풀이 증가하고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죠.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여 활발하게 자산 편출입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수익성은 개선하고 이렇게 자산을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운용 전략 활용의 폭까지 넓힌다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편입의 형태와 편입하게 될 자산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업황 그리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리츠를 포함해서 부동산, 특히 이번에 맵스리츠가 투자하는 GBD 오피스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현재 해외 부동산은 오피스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금리가 높아져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매우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아파트 거래량의 급감한 점과 재택근무가 만연해져서 공실률이 급격히 늘어난 글로벌 주요 도시들과는 반대로 서울 핵심 권역에 위치한 최소 연면적 기준 8,000평 이상의 대형 상업용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이 현재 자연 공실률에 가까운 약 1에서 2%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좋은 우량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입찰 참여 수요가 줄을 잇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4분기에 실시한 강남에 위치한 T412 빌딩, 강남 파이낸스 플라자 빌딩, 그리고 역삼 아크플레이스 오피스 빌딩 입찰에 많은 투자자가 몰린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 오피스에 대한 인기는 아직 상당하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T412 빌딩의 경우 알레르망이라는 기업에서 10곳이 넘는 입찰 참여자 중 최고가인 연면적 기준 평당 4,1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입찰 가격을 써내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 상업용 오피스의 인기는 최근 강남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점과는 다른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GBD의 상업용 오피스의 펀더멘탈이 아직 매우 탄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남 상업용 오피스는 먼저 향후 예정 공급 물량 예측이 가능합니다. 향후 GBD의 공급 예정인 상업용 오피스 건물을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오피스 공급은 서소문, 세운지구 개발 등 주로 CBD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 물량의 제한적인 GBD 시장을 살펴보면 강남 오피스 시장의 펀더멘탈은 당분간 견고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강남은 아무래도 인프라 및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IT 친화적 환경이 다수의 IT 회사 및 제조회사 등을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분당선을 통해 판교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재들을 영입하기에 용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 꾸준히 기업들의 입주 수요를 이끌어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GBD는 테헤란로 중심의 코어 GBD를 넘어 삼성, 서초, 강남대로 등으로 GBD가 확장되고 있고 서리풀 정보사부지 개발, 영동대로 복합 개발 및 GTS 개통과 함께 잠실 마이스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이 GBD 오피스의 펀더멘탈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 수요는 견조하고 특히 강남 상업용 부동산 GBD 오피스 시장은 앞으로도 쭉 좋을 걸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 맵스리츠만이 갖고 있는 투자 매력은 뭘까요? 네,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량한 자산을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지만 미래에셋 맵스리츠는 그 외에도 많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리츠들이 리파이낸싱 이슈에 직면해 있지만 맵스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파이낸싱 이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리파이낸싱 이슈란 기존 담보대출을 갈아 낄 때 금리가 높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맵스리츠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쿠폰금리 4.1% 수준으로 리파이낸싱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리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고려시 사업계획상의 배당금 수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컷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리츠의 투자 매력들을 NAV 지표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NAV 지표란 시가총액을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NAV가 1배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미래에셋 맵스리츠의 NAV 지표는 0.58배, 시가 배당률은 약 10% 수준으로 타 리츠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맵스리치의 마제스타 시티 타워1 우선주 투자, 이 새로 편입하는 상품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우선주 방식의 편입 형태까지 정말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끝으로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네, 맵스리치의 이번 우선주 투자는 상장 이후 유상증자를 통한 최초의 자산 편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맵스리치는 현재 시총이 작고 시장 기준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많이 저평가된 상태인데요. 3,000원 수준의 주가에 투자를 한다면 시가 배당률 약 9에서 10% 수준의 배당컷 가능성이 적고 경쟁력 있는 가격의 강남 프라임급 오피스 우선주 투자에 나선다는 점 등 많은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원대한 꿈만큼 최근 다양한 성장 전략을 내세운 미래에셋 맵스리치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시가 배당률은 9에서 10%, 배당컷 가능성도 적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췄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매력들이 공존하고 있는 미래에셋 맵스리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성정환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